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 이게 오늘 요즘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일부 유튜버들은 또 그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 간의 갈등 또는 양쪽의 갈등이 정말 심각한 국면이냐, 아니면 봉합이 가능한, 내지는 심각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부추기는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갈등설,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 윤 전 총장이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 정치와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한 거. 이건 명백하게 일종의 시각차 내지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왜 비빔밥론을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6월 11일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비빔밥 정당이 돼야 한다. 비빔밥이 이것저것 반찬도 있고 밥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해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당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위험하다. 위험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굳이 야권 대표 주자들의 어떤 집합소 내지는 그걸 조율할 코디네이터가 돼야 할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식으로 무슨 객관적으로 무슨 평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당연히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깝다는 정진석 의원이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지율 30%의 윤석열을 그저 비빔밥의 당근으로 폄하한다. 11% 지지율 총합으로 무슨 흥행이 되겠다고 8월 경선 버스를 반복해 말하는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거죠. 11%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 이 사람들 주자들 여론조사 지지율을 다 합치면 11%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또 가깝다는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하는 것은 정치평론가나 여당 인사가 할 말이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젠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 가도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입당을 하지 않든 만나야 할 사람이다. 다만 시간 문제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빔밥의 당근이다? 김영환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던군요. 당근이 아니고 비빔밥의 밥이다. 밥이 없으면 비빔밥 자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렇게 발끈할 것까지야 있느냐? 심지어는 윤 전 총장 측이 이 당내에서 한 몇십 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언론 매체나 아니면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이런 권성동, 정진석 의원의 압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또 지지 않고 반박을 했더군요. 그 당회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하고 공정한 경선만을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한다면, 내지는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한다면 이런 논란이 또는 이런 당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시기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선 버스 출발은. 그러니까 경선 버스에 빨리 타라 하는 이준석 대표의 압박으로 이해하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다. 다만 굳이 애정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는 것에 애정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 점까지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TV조선 이것이 정치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그다지 큰 갈등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쪽이 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얘기죠. 근데 오늘이죠. 오늘 아마 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전직 의원들을 영입할 모양입니다.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신지호, 이학재, 박민식, 김경진 뭐 이런 전직 의원들을 그 영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신지호, 이학재, 박민식 이 세 사람은 뭐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출신이고요. 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이제 세 명이 국민의힘이나 한나라당 출신이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한나라당 쪽과 뭔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과의 그 접촉면을 훨씬 넓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뭔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민심 경청 투어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대변인직을 사퇴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1주 내지 2주간 민심 투어를 한다는 거였는데 어제까지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투어의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K 방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뭐 PK 방문하고 나면 8월 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그때쯤에 혹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아직 누구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 6시죠.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최근에 이런저런 갈등설, 이걸 긴급히 진화할 필요성 같은 걸 아마 느끼는 모양인데, 양측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를 그것도 만나는 것도 이제 그동안에는 비공개로 만났는데 몇 번 있었죠? 6월 30일 날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그 개막식에 둘 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악수하고 이준석 대표가 명함 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조만간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한번 본 걸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는데 그건 비공개리에 봤습니다. 7월 6일이죠.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아마 대전인가 어디 방문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서로 문자 메시지하고 뭐 이래서 그냥 전격적으로 번개로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 정치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하냐, 그래서 약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7월 6일 날 만나고 이게 공개된 거는 7월 8일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만남이었고요. 오늘은 공개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이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해가면서 두 사람 간에 이제 정말 진지한 얘기를 거기서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아마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글쎄요, 입당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한나라당 출신 전직 의원 3명씩이나 지금 그 캠프에 영입하는 이런 마당이니까, 제가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러이러한 입장이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거기서 뭔가 약간 과거와는 다른 코멘트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곧 그 양측의 무슨 갈등설 같은 것을 없애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코멘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더군다나 공개적인 만남이니까 거기서 아마 기자들 굉장히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민심경청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당초에 그 입장으로 발표를 한 것처럼 이제는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닌가. 그것이 결국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6시 그 모임에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공개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오늘은 뭐 입당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면 그거는 아마 본인의 원래 입장대로 본다면 6월 29일 날 민심 경청을 한 다음에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경청이 지금 PK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 뭐 조금 더 하면, 그러면 뭐 지금부터 길어야 뭐 일주일 정도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이라고 하는 그 일정 이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벌였던 여러 가지 신경전 내지는 공방, 또는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가까운, 전 총장과 가까운 그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들의 이런저런 코멘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양측에 좀 신경전이 서로 오가면서 벌어진 일이지, 그게 무슨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 관점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양측이 서로 입장이 좀 다르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자꾸 경선버스 출발 내지는 국민의힘 입당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 자꾸 압박하지 마라, 내 입장이 원래 있는데 내 스케줄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케줄대로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두 사람이 오늘 이제 저녁에 만나면서 아마 이러한 갈등설은 상당한 정도로 이제 희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언제냐, 입당 여부가 아니고 입당 시점이 언제냐 하는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00조 원을 긴급 재정명령으로 확보를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말 커다란, 뭐 확실하게 무슨 뭐 국토 보유세니 뭐 세금 하나 만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이재명 지사 이런 그런 공약이 아니고, 이거는 긴급 재정명령으로 국가 빚을 내겠다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정명령이라면 일단 확고한 그 재원 대책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국토보유세, 그럼 국토보유세가 뭐 국회에서 그게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여하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식 선언을 했다 하는 거 하고, 그러나 여하튼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오늘 저녁에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마 그런 관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만남의 결과, 그거는 뭐 오늘 저녁이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함께 기다려 보시기로 하고요. 여하튼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예측하거나 확대 재생산한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무슨 뭐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걸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